자, 우리가 매일 살펴보는 HLB 그룹주들입니다. 오늘 조정 봤죠? 오늘 조정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았죠. 어제 말씀드린 가격이 제가 단기적인 목표가라고 그랬죠. 거기가 일제 목표가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목표가를 찍었으면 당연히 들어오는 조정이 들어와요. 단 중장기적으로 길게 보실 분들이나 HLB 회사를 믿거나 이러신 분은 제가 일찍 매도하지 말라고 그랬죠. 자, 어제 알려드린 대로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갈게요. HLB가 9월에 S모에서 세부 결과를 발표할 거예요. 그러고 하반기에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어요. 점검 사항도 대기 중이고, 이런 거에 대한 기사나 뉴스는 항상 네이버 트로차에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꼭 보시기 바라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이건 뉴스가 아니라고 그랬죠. 당연히 뉴스는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투자하고 하는 회사가 도대체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이건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알아야 되니까 알기는 알되 저게 내 주식을 하는데 기준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몇 번 알려드렸지만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최고 실적이 났을 때 신저가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뉴스는 그냥 참고사항이지 내가 주식을 할 때 기준을 삼지 말란 얘기예요. 그죠? 어쨌거나 이렇게 좀 보고 계시고, 자, 또 하나가 41년 만에 미국이 이제 인플레를 했죠. 근데 이러한 영향으로 다 지수가 많이 밀렸을 때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잘 버텨주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특히 HLB는 전혀 안 밀렸어요. 전혀 안 밀리고 굉장히 잘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제약바이오 섹터가 고환율 시대의 수혜업종으로 좀 관심을 받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 그런 건 아닌 거고, 저게 수혜 받을지 안 받을지 또 어떻게 알아? 그게 아니라 제약바이오주가 해도 너무할 정도로 진짜 작년 코로나 이후에 승승장구 했었잖아요. 그죠? 그런 이유에 너무 많이 떨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진짜로 대바닥을 해도 셀리버리나 셀리드가 올라가는 게 어쩌면 당연한 게 엄청나게 떨어졌잖아요. 그죠? 제가 봐도 엄청난데, 셀리드도 뭐 지금 올라가서 올라가는 거예요. 사실은 예전에 물리신 분들한테 비하면 참 죄송하긴 한데 더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환율로 인해서 방어를 해주는 게 아니라 해도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올라갈 때가 된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은 HLB 그룹주를 비롯한 제약바이오주가 올라간 다음에 다른 주식들이 올라가야지 코스닥이 살아나요. 코스닥에서 제약바이오주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주가 휘청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많이 무너져요. 근데 지금 이제 가치주들이 많이 올라갔었죠. 자, 시장 상황 점검 한번 하고 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 전쟁 같은 게 터지면 당연히 가치주, 식품 같은 거, 그죠? 식품, 비료, 사료, 뭐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친구들이 강한 거고, 이게 보통 가치주라고 하죠. 그죠? 통신 뭐 이런 애들. 성장주는 시장이 안 좋거나 경기 침체가 오거나 전쟁이 나잖아요. 그럼 엄청 무너져요. 이런 게 바로 메타버스, 게임, 뭐 이런 게 제약바이오는 대표적인 성장주죠. 제약바이오는 꿈을 먹고 사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성장주예요. 그래서 전쟁 나는 바람에 메타버스 폭락하고 게임 폭락하고 반도체 폭락하고 다 미래 성장 가치 주식들이 다 폭락한 거예요. 당연한 거죠. 성장성이 멈추는 거잖아요. 근데 전쟁이 길어지고 있고 2차 전지도 이제 슬슬 살아나고 있는데 그게 많은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녹아내려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시장이 크게 무너지면서도 HLB 그룹주들과 제약바이오주들이 잘 버텨준 거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린 거예요. 자, 노바백스가 드디어 긴급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았죠. 첫 합성화학원 백신이에요. 이거 노바백스 하면 생각나는 종목 없어요? 나노코박스죠. 나노코박스. 자, 노바백스가 드디어 통과를 했습니다. 근데 나노코박스가 왜 그리냐면 똑같이 아주 완벽히 일치하지 않아요. 나노코박스는 셀 형식, 세포 형식인데 노바백스가 저런 거에 승인을 받았으니 나노코박스도 같은 단백질 합성 방식에서 수혜를 보지 않을까 싶은데, 뭐 나노코박스가 승인이 나와야지. 그죠? 예전에 HLB 글로벌이 나노코박스 이 기대감으로 엄청나게 올랐다가 지금 안 나와서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사실 안 나와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너무 그런 뉴스 참고 사항이에요. 10배 올랐잖아요. 10배 왼쪽 산. 당연히 오른쪽 산인 거고, 지금 위치가 좀 낮죠. 지금 HLB 글로벌 먼저 보고 갈게요. 자, HLB 글로벌이 그런 나노코박스 이슈가 없어지면서 엄청나게 떨어졌는데 엄연히 현재 주가의 위치는 굉장히 낮은 거예요. 굉장히 낮고 싸고, 단지 이 5개월 선이라는 애가 굉장히 강력해요. 자, 주식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5개월 선이 우하향을 쫙 타게 되죠. 캔들이 빨리 떨어지고, 그러면 캔들이 빨리 떨어질 때 주가가 저점에 있을 때 떴을 때 얘를 뚫기가 또 엄청 힘들어요. 얘를 뚫고 안착해야 가는 거거든요. 근데 HLB 글로벌이 얘를 몇 번 맞았냐면, 자, 5월 달에 급등할 때 떨어졌고 6월 달에도 얘 맞고 떨어지고 지금도 맞고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공간을 뭐라고 하는 거냐면, 아하, 기간 조정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주봉에서는 엄연히 우선 올라탔어요. 지금부터는
5주선을 이탈하지 않아야 되고, 이 친구가 만약에 이격이 모여서 20주선이 올라타잖아요. 그 다음 목표가는 어디가 되냐면 60주선이 돼요. 18,000원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한 방에 못 가요. 왜냐? 이 이격이 모여야 돼요.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제가 예전에 HLB 글로벌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기간 조정이 짧다는 얘기예요. 자, 기간 조정이 짧은 제가 단기 반등 정도 보라고 그랬죠. 지금 엔터주들이 기간 조정이 짧기 때문에 제가 단기 반등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있어야 되는데 짧죠. 그러니까 떨어졌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갔다 떨어질 거예요. 당연히 기간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떨어졌을 때 사면 돼요. 저점에 계속 모아 나가면 HLB 글로벌은 상황이 좋아지는 거예요. 금방 설명드린 엔터주도 분명히 한두 번 뛸 거예요. 뛰면 팔아야 돼요. 왜냐? 기간 조정이 짧기 때문에 차트는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쫙 당겨서 봅니다. 그래서 기간 조정이 짧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 기다렸다 매수 매도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아요. 차트를 이해할 때는 반드시 월봉을 이해해야 되고 월봉에서 5개월선 뚫어주는 게 관건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HLB 그룹주들 이제 밖에 보면 HLB는 이제 공매도가 꾸준히 나오거든요. 대차거래 볼게요. 대차거래가 선행지표가 되긴 한데 이것도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 모다이 노출이 또 움직이네요. 자, 어쨌건 HLB의 그 신규 수량이 좀 나오긴 하는데 이 정도 뭐 크게 나오는 건 아니고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HLB는 전체적으로 많은 행보가 좋아요. 실적 많이 좋아서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은데. 잠깐만요. 자, 보겠습니다. HLB 대차 잔고가 많이 나오진 않죠. 많이 나오진 않고, 신규상 13만 주면, 앞으로 공매도가 좀 나오긴 해. 지금 공매도를 좀 보면, 8%대. 좀 줄긴 줄었죠. 좀 줄긴 줄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나오는 편이고, 이런 공매도나 대차거래 이 정도는 그냥 항상 참고로만 보시는 게 좋아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아, 저렇게 나오는구나. 뭐, 그럴 수 있구나. 이렇게만 보시는 게 좋고,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제가 추세라고 그랬죠. 어느 자리를 지키고 있고 어느 자리를 뚫어주고 있는지 보고 있는데 사실 HLB가 순간 목표가는 갔다 왔어요. 단기 목표가예요. 제가 HLB 설명드릴 때 분명히 20에서 찍을 때 여기가 매수 타점이 되고 여기가 목표가가 될 거다. 이건 단기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HLB로 중장기로 길게 끌고 가시거나 이러신 분들이 아닌 이러신 분 단기로 봤을 때가 여기까지 보는 게 좋다. 이렇게 좀 얘기해 드린 적이 있는데 엄연히 왔어요. 어제 왔고 오늘도 못 들어졌죠. 그러면 일단 5일선 기준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내가 HLB를 단타단기 하겠다. 단타하겠다 그러면 딱 5일선 기준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월봉에서는 중요하게 뚫어줘야 될 이식은 뚫어주고 있고 아직 제가 생각하는 그 다음 목표가는 52,000원까지는 제 생각이에요. 52,000원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는데 자 주봉에서 보게 되면 역시나 5선 맞고 떨어졌죠. 요 변곡점, 산같이 생긴 부분이 항상 그래요. 자, 하나 공부하고 가면 되게 쉬운 문제예요. 주식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이건 현재 시장에 좀만 오래, 한 4, 5년 차만 계셔도 1, 2년 차? 1년만 해도 배워요, 솔직히. 이런 자리들은 각각의 저항선 역할을 하죠. 쭉 저항선 역할을 하고 지지선 역할을 하게 되죠. 자, 요 공간에 있는 게 정확하게 HLB죠. 그래서 HLB가 주봉에서 정확히 이거 갖고 떨어진 거예요. 그 대신에 일봉에서 내가 굳이 단타하겠다. HLB가 5일선 할게 매수. 깨면 칼손절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물렸어. 그러려면 많이 사지 말고 조금씩 사모아 나가는 거죠. HLB 리보세라닙 행보를 믿으면 그냥 꾸준히 사놓으면 저는 괜찮다고 보여요. 사실 아까 알려드렸듯이 실질적으로 리보세라닙 행보가 굉장히 좋아요. 라고 어쨌거나 제 생각이니까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은 본인에게 있어요. 자, HLB 생명과학의 대차 거래를 잠깐 봅니다. 많이 갚죠? 많이 갚아요. 얼마 전에 크게 나오긴 했는데 오늘도 거의 한 70만 주 갚았고 어제 7월 7일도 한 66만 주 이렇게 갖고 있죠. 그러니까 대차 상환이 많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우리 우스갯소리에 그런 거죠. 야 공매도 세력들이 큰일 나겠다. 지금 안 갚았다가는 진짜 비싸게 손해보겠다. 공매도는 간단하죠. 없는 주식을 누구한테 빌리죠. 연기금한테 빌리든 증권사에 빌리든 누구한테 빌려요. 그래서 주식이 하락할 걸 예상해서 여기서 팔죠. 여기 싸게 사서 갚아야 되거든요. 그럼 주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과정을 대차거래라고 하죠. 그러니까 대차거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앞으로 공매도가 나올 확률이 있어요. 공매도가 안 나오는 건 아닌데 대차 상환이 빨리 이루어진다는 것도 그만큼 거꾸로 얘기해 보면 아 큰일 나겠다. 지금 안 갚으면 또 그런 관점도 돼요. 자 그래서 대차 상환이 빨리 이루어지는 부분이 조금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이게 되고
자, 월봉에서 보게 되면 엄연히 가장 강력하게 뚫어줘야 될 20개선 위에 있죠. 지금부터 20개선만 깨지 않으면 괜찮은 거고, HLB 생명과학의 BW 발행 가액이 11,900원대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하로 밀리면 사실은 물론 이제 리픽싱이 있기 때문에 30% 이상 밀릴 수 있거든요. 그래도 이 정도면 주식이나 저는 안 비싸다고 생각해요. 자, 주봉에서 보게 되면 엄연히 60선 위에 있죠. 자, 우리가 가장 강력하게 알려진 수급주선인 60주선을 저번 주에 뚫었고, 지금도 그 위에 있기 때문에 60주선만 안 떨어지면 단기 단타해도 돼요. 그래서 일봉으로 보면 일단은 5일선 근처 매수 이렇게 하시면 되죠. 오늘 같은 날 매수 타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일단은 너무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가는 게 좋아요. HLB는 엄연히 60선 위에 있어요. 한 방에 뚫었어요. 한 방에. 아예 뚫고 오지도 않아요. 지금. 굉장히 강한 거고. 자, HLB 제약입니다. HLB 제약도 월봉에서 보게 되면 차라리 5개월 선까지 밀리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HLB 제약은 좀 옆으로 갈 것 같아요. 옆으로 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5개월 선이 따라 올라가요. 이렇게 따라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서 5개월 선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부터 5개월 선 안 깨야 되는데, 그 전에 앞서서 중기적인 추세를 잘 지켜주고 있죠. 즉 추세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주식이 더 안 밀린다거나 지켜줄 자리를 잘 지켜준다는 거는 누군가, 저는 아니지만 누군가가 이런 자리들을 잘 지켜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 잘 지켜주고 있고, 일봉에서도 엄연히 22선까지 오면 매수 타임이 돼요. 여기가 매수 타이밍, 깨면 손절, 이렇게 하면 그만이에요. 장기적으로는 괜찮으니까 꾸준히 모아나가시면 되고. 자, 테라피uti스가 밀리고 있는데 상관없어요. 테라피uti스는 어차피 알려드렸듯이 주식의 위치는 굉장히 싼 거예요. 현재 주가 위치는 굉장히 싼 데다가 일단 20개월선이 저항선이기 때문에 알려드렸죠. 어떤 주식이든지 20개월선을 깨게 되면 위험한데 다시 돌파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최초에 깰 때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어쨌건 지금부터 5개월선까지는 그냥 한 번에 사지 말고 제가 알려드렸듯이 꾸준히 사가는 거예요. 천천히. 꾸준히 사모으면 HLB 테라피uti스는 나중에 좋은 수익을 줄 확률이 굉장히 커요. 특히 주봉에서 중기적으로 조정을 주는 20주선을 찍으러 왔다, 이렇게가 되죠. 가격이 얼마가 되냐면 11,600원대가 돼요. 지금 12,500원이니까 1,000원 정도 더 빠져가지고 11,600원대가 오면 스윙이나 단기 하실 분들도 딱 20주선 기준으로 하면 돼요. 안 깨면 HLB나 HLB 생명과학이 20주선을 회복해 주자마자 날아갔거든요. 자, 알려드렸죠. 이거 20주선 회복해 주자마자 날아갔다고 똑같은 거예요. HLB 테라피uti스도 앞으로 20주선만 깨지 않으면 다시 한번 잘 올라갈 수 있어요. 매수 타이밍이다. 그죠? 주식은 깨지 않아야 될 자리를 안 깨면 올라가는데, 그런 자리에서 사야지만이 내가 그 어느 자리에 살 수 있는 나만의 계획이 생기는 거예요. 자, HLB 글로벌은 알려드렸고, 노터스를 봅니다. 노터스는 그냥 쉽게 좀 어렵죠. 그죠? 그 무상등대가 뜬 거니까 그냥 5개월선만 안 깨면 돼요. 5개월선 가격이 알려드릴게요. 자꾸 변해요, 이게. 6,600원대가 됩니다. 6,600원 깨지 않으면 돼요. 대신에 깼다, 물건 흔들어야 되고, 이왕이면 안 사는 게 좋아요. 지금부터 아예 신경 끄고 있는 게 좋아요. 하루 20% 올라가든 10% 올라가든 아예 신경 끄고 보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꼭 하실 분들은 하셔도 돼. 이래놓고 상한가 가면 제가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꼭 하실 분들은 하셔도 되는데, 되도록이면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좋고. 자, NC트론이 관련주라고 그랬죠. HLB 글로벌 관련주예요. 자, 엄연히 저점 찍었는데 추세를 못 돌려놨죠. 주봉에서도 못 돌려놨어요. 자, 일봉에서도 20원 장을 못 해줬기 때문에 앞전에 대량 거래가 들어와 있어도 또 한 번 뛸 것 같으니까,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면 이전 저점 왔을 때 이런 데 보든가 20일선 돌파해주고 안착해주거나 20선 뚫고 나갈 때, 갑자기 하루 딱 뚫고 나갈 때가 있어요. 그때 사는 게 좋아요. 어차피 제가 매일 보기 때문에 알려드릴게요. 자, TSNX제는 엄연히 월봉에서 추세가 완벽히 고양이고 해도 너무 안 좋은 모이긴 해요. 이때 코로나 때니까 반등해줄 것 같긴 한데, 일단 주봉에서 찍어줄 자리가 하나 있어요. 거기를 저번 주에 찍었습니다. 아직 5선 근처에 있죠. 이제 이전 바닥만 안 깨면 되고, 일봉에서 20은 장악했다 깨고 있는데 조금 조심해야죠. 그죠? 이 친구는 아직은 이때 거래량이야. 그냥 리버셀란이 관리 뛰었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이 친구는 한때 그냥 HLB 그룹주였다, 이거 뛴 거거든요. 메리트는 없어요. 대신에 뛰거나 올라가게 되면 제가 순간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에 대한 좋은 이슈는 많이 나오거든요. 자, 매출 2조 클럽,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간답니다. 유럽 직판에 날개를 달았다고 합니다. 이런 뉴스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저 뉴스가 나오기 전에 벌써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체가 월봉에서 장기적으로 추세를 틀어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좋죠. 그러니까 저 뉴스가 나오지. 뉴스가 늦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뉴스가 나온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고 뉴스 때문에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차트를 보고 공부하다 보면 아닌 걸 알아요. 그러니까 저희 멤버님 잘 알아요. 차트가 벌써 추세 전환 턴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올라가면서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뉴스가 늦어요. 당연한 거죠. 확인하고 뉴스 보내야지. 그러니까 늦는 거고, 앞으로 5개선만 깨지 않으면 돼요.
자, 주봉에서도 5선 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5선 이탈하지 않으면 60주선까지 8만원까지 회복해 줄 수 있고, 자, 일봉에서는 조정 들어왔죠. 잘 올라왔기 때문에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차라리 21선 찍고 나가잖아요. 그럼 다시 매수 타이밍이 됩니다. 역시 셀트리온 자체도 좋은 뉴스가 나오긴 하지만 월봉에서 추세는 다 틀어놨어요. 뉴스 나오기 전에 틀어놓은 거고 앞으로 5개선만 안 깨면 돼요. 자, 주봉에서도 엄연히 5선 위에 있기 때문에 아마 심하게 조정 들어오면 5선까지 들어올 수 있어요. 왜냐면 4주간 올랐기 때문에 목표가는 20만 선원이 되는데 20만 선이 목표가인데 어제 19만 3천까지 갔다 왔더라고요. 지상권, 지사권이에요. 우리가 자, 지상, 지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갔다 왔는데 지금부터는 21선까지 밀려줄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사려면 21선 근처에 사면 돼요. 자, 셀트리온 제약이 21선 깨고 있는데 이 친구만이 유일하게 추세 잘못 해놨어요. 셀트리온 그룹주 중에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엄연히 5개선 돌려놨거든요. 얘는 못 돌려놨어요. 그러니까 얘가 좀 불안해요. 자, 주봉에서도 5선 근처에 있죠. 애매해요. 그래서 일봉에서 일단 이전 바닥만큼 되긴 하는데 주가는 싸요. 그러나 추세는 좀 불안하다. 이왕이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좀 안전한 거고, 셀트리온 제약은 저점 매력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전체 너무 싸요. 지금 주가. 차도 지금 사는 게 맞는데 바로 올라가지 못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셀트리온 그룹주를 좋아하시는 개인분들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여기에 어마어마한 개인들 매물대가 쌓여 있어요. 그래서 한 방에 뛰기보다는 다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이렇게 많은, 이런 엄청나게 많은 좀 이렇게 항복 기간 조정 이런 게 걸릴 확률이 굉장히 커요. 여기까지 HLB 그룹주들하고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